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 이종석 국방장관의 예결위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홍범도 흉상 이전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답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출석을 안 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여당은 장관이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하는 만큼 도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는데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중요한 껄끄러운 현안을 피하는 듯한 모습은 썩 보기 좋지는 않네요. 8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순기의 청년 생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킬러 콘텐츠로 새롭게 변신한 올 가을에 개최되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순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영주댐 건설 준공 논란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영주댐의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에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허순규 대표 얼굴이 좀 자주 보이던데. 요즘 현안이 많아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집회하는 모습이었죠. 네, 요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문제로 집회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이상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자주 집회에 나섰습니다. 그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런 핵발전소 정책을 옹호하면 순간 사실 이 해양 투기 문제에 무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경북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또 지역민의 관점에서도 그런 집회를 많이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면 잘 나오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 8월 14일이죠. 정부는 태풍 및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와 함께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 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해 피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소식과 함께 경북 북부 지역 과수 피해 및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14일 태풍 호우 피해 지역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거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지난 봄에 농작물 냉해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뒤늦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네, 냉해 자체가 좀 시간이 걸려야 그 피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뒤늦었지만 좀 다행이고요. 자, 오늘 그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월이죠. 이상 저온 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의성군, 청송군 전체와 또 안동시 기란 예안 북후, 영주 봉연 부석, 풍기 순흥면, 예.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는 문경읍과 삼북면, 봉화구는 춘향면, 무ля면, 또 상주시 모동면이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었는데요. 예. 특히 기란면, 예안면, 안동의 기란과 예안은 호우와 냉해 특별 재난 지역이랑 중복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호우 피해랑 냉해 피해 둘 다. 네, 둘 다 예. 동시에 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예.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복구 비용을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덜 수가 있고요. 아, 예, 예. 또 주민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또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피해 주민들도 좋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네, 도움이 좋습니다. 많이 되고 예, 이런 내용이군요. 자, 그러면 경북 북부 지역 농작물 냉해 피해 뭐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경북, 전남, 충북에서 이제 44,700헥타르 정도인데 예. 그 중에 이제 사과, 배, 복숭아에 집중되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농가의 신고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그 신고 및 확인 기한을 좀 길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 4월에 피해가 입었지만은 예. 이번에 선포가 되었는데요. 예. 특히 이러한 재난 지역 선포는 자연 재난 피해에게 농작물, 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요. 예. 최초로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냉해 피해 자체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최초인데요. 예. 특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번 냉해 피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네. 농업은 날씨에 민감하니까 기후 위기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데 그렇죠.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고요. 특히 최근에 기후 패턴이 돌발적인 경우가 많아서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농가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러한 냉해 피해를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 피해를 공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면에서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이번 역사상 최초였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이번 과수 피해 원인인 이상 기후 또 그 기후 위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허순규 대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기후 위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평년보다 겨울철은 높게 기온이 상승됐는데 그래서 개화는 일찍 시작되었어요. 근데 4월에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상당히 기온이 갑자기 높다가 갑자기 이상 저온이 왔었죠. 그렇죠. 그 예. 4월이면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꽃샘추위 때문에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가 좀 크게 발생했고요. 예. 특히 이제 청송, 봉화, 의성 중심으로 사과, 자두, 감자 순으로 좀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꽃샘추위도 심각했는데 6월 11일에는 또 안동시 예안면 일대에 우박이 쏟아졌고 이때 예, 돌풍까지 불어서 또 큰 밭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안동과 봉화에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네, 예. 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은 과수원의 나무를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몇 년 있어야 또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이 네, 그렇죠. 나요. 이게 2년인가 3년인가 후에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당장 이게 또 회복이 되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처럼 이상 기후가 심해질수록 꽃샘추위, 우박, 과수 화상병 등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과수 피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먼저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러한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농정정책, 농업정책이 기후위기 관점을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북도 같은 경우는 2022년이죠.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농업 대전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네. 당시 경북 농업의 미래 과제로 기후변화 심화 그리고 식량안보 위기 대두가 제시되었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미래 과제로는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응한 주요 역점 시책이 좀 약했습니다. 당시 역점 시책이 뭐였냐면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조금 약한 것이죠. 품종을 이제 바꿔 나가겠다. 예. 아열대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네, 그런데 이런 피해 대책, 당장의 작물을 교체하기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를 확장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올해처럼 냉해 피해처럼 이런 피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농작물 피해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참고해서 네. 우리 경북도와 또 시군 차원에서 정책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농정정책, 농업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농가의 경영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보험인데요. 예. 이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하고 보험금 지급 규모가 2010년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이 재해보험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피해 유형이 생기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입지 않았던 작물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정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재정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규모를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량 안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식량 공급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 의존하는 식량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량 안보 위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식량 자급률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제도가 있어야 우리 국내 농민들이 더 농사를 안심하고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량 자급률 문제랑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가 함께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비교적 쌀 농사를 많이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뭐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게 뭐 농민들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식량 안보라는 그렇죠. 게 전 국민을 위해서라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농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국방이에요. 농업을 국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국방비 예산 증액하는 것처럼 우리 농민들의 어떤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정말 몸으로 체감할 만한 그런 아주 대단한 위기가 오지는 않았잖아요. 아직은. 근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상기후라든지 전 세계적 어떤 흉작 뭐 이런 때가 오면은 식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죠. 천정부지로 가격은 오를 테고 이렇게 되면 뭐 전 국민이 다 또다시 힘들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 특히 이 식량 가격이 오르면은 식당의 가격도 다 오른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모든 다 오르죠. 직장인들의 월급에 소위 말해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경제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들만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 자,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함께 또 추가적인 예방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예측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고 특히 지역 밀착형 대책이 함께 필요한데요. 그 농촌진흥청에서 그 국가농림기상센터가 만든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보면은 가로 세로 30m 단위로 날씨를 예보합니다. 그렇게 작게요? 네. 30m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작은 소농들 입장에서는 내 농장의 날씨를 알기엔 최적인데요. 뭐 최고 최저 기온, 강수량, 일사량, 뭐 습도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요. 특히 냉해 등이 있을 수 있는 시기도 한 9일 정도까지 예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한편 또 의성군 같은 경우는 요 조기 경보시 서비스에서 과수 화상병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으로 데이터를 추가한 건데 이처럼 하향식 국가주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다는 이제 지자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맞춤형 적응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 최근 경북도가 폭우 피해 대책으로 시군 단위 재난 문자 발생 시스템을 읍면동 단위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경북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의성군 같은 경우는 서쪽과 동쪽 같은 의성인데 뭐 이거 상당하죠. 너무 멉니다. 맞습니다. 또 날씨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역 밀착형 위기 대응 개선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모르면 못 써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이 서비스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 농민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도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끝으로 주제에 대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가수 피해 대책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탄소 저감 정책, 그러니까 기후위기 원인 탄소 저감 정책이 필요한데요. 재밌는 게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우리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약했지만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국내 농산물, 신토부리 농산물의 가치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먹을수록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 재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먹거리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에는 단기적, 장기적인 예방 대책과 적응 정책을 정말 다각도로 펼쳐야 된다. 네. 재예방과 함께 근본적인 탄소 저감 정책까지 함께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농작물 냉해 피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소식과 함께 지난 4월 경북 북부 지역 과수 피해 및 대책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경북 북부 과수 피해 예방 및 대책을 우리 경북에서부터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시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대표 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탈춤 축제만의 킬러 콘텐츠로 새롭게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호입니다. 예, 자, 올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정확히 언제부터 열리는 거죠? 네,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는데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예. 10월 2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8일간
구 역사 부지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바로인가요? 그러면 네, 추석 지나고 바로입니다. 그렇군요. 10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9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8일 동안 있습니다. 자,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네, 뭐 일단은 저희가 날짜는 말씀을 드렸고 네. 장소는 구 역사 부지 그리고 원도심 그리고 탈춤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꼽히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네, 코로나19도 이제는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이 되었고 또 지난해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탈춤이 가지는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탈춤 축제가 오랫동안 함께 같이 개최했던 민속 축제와 분리해서 탈춤 축제만의 고유한 행사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인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콘텐츠인 탈과 탈춤을 통해서 비일상의 시간에서 신명과 흥이 넘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동 민속 축제와는 분리해서 민속 축제는 지난 봄인가요? 열렸죠 이미 분리해서. 네, 봄에 사전장구 노국공주 축제로 그렇죠. 지금 변경해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사 또 원도심 그리고 탈춤공원에서 작년에는 구역사와 원도심 여기서만 열렸는데 탈춤공원에서 안 열렸었죠 작년에. 맞습니다. 작년에는 도심에서만 열렸습니다. 도심에서만 열렸는데 올해는 이제 탈춤공원까지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올해 축제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원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춤이 한국의 탈춤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춤 단체들을 다 초청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18개 탈춤 단체가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 중에 만나볼 수 있고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단체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5개 단체 들이 이제 탈춤공원, 탈춤공연장과 하회마을에서 공연이 또 진행이 되고요. 이 외에도 해외 10개국 11개 단체에서 초청된 외국 탈춤 공연과 또 지역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체험, 전시, 참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탈춤 축제가 가장 주력하고 변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공간의 확장과 또 콘텐츠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확장과 콘텐츠 확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공간 확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사, 원도심 그리고 탈춤 공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원도심으로 옮겼잖아요. 탈춤공원에서 하다가. 그래서 뭐 말도 많았죠. 뭐 장단점도 있고 그래서 고민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축제 장소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원래 탈춤축제는 예전에 이제 탈춤공원에서 진행하던 광장형 방식과 또 지난해 처음으로 경동로 도로를 통제하고 거리형 축제로 진행됐던 방식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또 장소 부분에서도 좀 동서로 배치되어 있던 축제 공간을 원도심을 포함한 남북 형태로 확장해서 큰 변화를 가져갑니다. 또 여전히 시내 상권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도심 지역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기존 탈춤공원에서는 국내외 탈춤 공연과 각종 체험, 먹거리, 놀이동산들이 운영이 되고 구 기차 역사 부지에서는 메인 무대 개폐막식을 비롯해서 탈놀이 경연대회 행사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그리고 체험거리들, 상점들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내 공간에서도 음식 축제가 열리고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에서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춤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기차 역사 부지를 거쳐 원도심까지 축제 공간이 확장되어서 운영될 예정이고 공간이 늘어난 만큼 탈춤 관련 콘텐츠들도 확장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판매와 상거래 행위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작년 축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좌우로 그렇죠. 동서로 쭉 이렇게 축제 공연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뭐 동서남북으로 쭉 이렇게 공연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시고 게다가 이제 탈춤 공원까지 이용한다. 웅부공원에서도 또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웅부공원과 웅부공원 바로 옆에 또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이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이 있는 공간에는 문화예술 공연장과 그리고 세계탈 전시관 그리고 탈춤축제 메타버스 체험관, 옛사진 전시 등 시내 곳곳에서도 다양한 탈춤 관련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웅부공원 뒤쪽에 또 고려의 거리 일대에서는 플리마켓 장터와 이벤트 행사들이 휴일 기간에 진행이 되고요.
구 역사부지와 시내를 잇는 공간은 대형 하늘 현수막 존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공간을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형 하늘 현수막이요? 네네네. 아, 예. 그러면 예, 어떻게 구 역사부지에서 나와서 웅부공원을 바라보면 예. 하늘 쪽으로 이제 현수막들이 이렇게 다 조형물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그래요? 비주얼을 이제 보고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쭉 이동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도 이제 음식 축제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또 신시장, 옥동, 또 서부시장, 또 구시장 일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탈춤 축제 기간에 함께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해에는 이제 경동로 그 구 역사 앞에 이렇게 쭉 해서 6차선을 다 이제 통제를 했잖아요. 통제를 네.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역시 통제를 합니까? 그 구역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네, 괜찮습니까? 경동로 6차선은 네. 그래도? 지난해 축제 때 예. 탈춤 축제 그리고 올해 이제 봄에 민속 축제를 경동로 도로를 통제하고 거리용 축제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 도심에서 거리용 축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관광객들의 상행으로 인해서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안동 시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적은 이게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이 북적거렸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도로 통제에 따른 일부 상가와 또 주민들의 불편함도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었었어요. 또한 또 올해 축제가 추석 연휴 바로 다음에 진행이 되어서 도로 통제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길을 막아야 하기에 교통과 주차 또 상행위함에 인해서 불편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통제는 올해는 하지 않고 기존 탈춤공원과 구 기차 역사부지 그리고 원도심의 문화공간과 유휴부지들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기야 뭐 도로 통제하려면은 행사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통제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바로 그 전이 추석 연휴니까 불가피하게 또 통제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아까 또 올해 축제 특징 설명하실 때 킬러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올해 새롭게 준비되는 콘텐츠가 있다면요? 네. 일단은 탈춤 축제에서 저희가 주력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킬러 컨텐츠죠. 이 킬러 컨텐츠는 저희는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한국을 대표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공연 전체와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탈춤 공연들을 초청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연의 열기를 통해서 축제의 신명을 만들어내는 경연대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탈춤 축제에 경연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를 비롯해서 창작탈 공모전, 탈을 쓰고 끼를 뽐내는 탈 탤런트, 그리고 탈을 쓰고 무작위로 댄스를 즐기는 랜덤 댄스 대회, 이런 다양한 경연대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가장 주력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인데요. 이 축제장에서 자신만의 탈을 만들고 또 탈춤 따라 배우기를 통해서 탈춤을 배우고 또 이 만든 탈과 탈을 쓰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대동난장과 비타민 난장 프로그램이 원래 주력하고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주력 프로그램에 새로운 콘텐츠를 다 녹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축제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그런 요구와 지적 꾸준히 제기가 돼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살짝 좀 많이 좀 바꿨죠. 원도심으로 장소도 변경하기도 했는데 자, 이러한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까요? 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는 많은 이제 고민으로 남아 있긴 한데 저희가 탈춤 페스티벌이 지난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7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탈춤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고의 축제로 오랫동안 선정이 되었었고 현재도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그 브랜드 효과는 독특히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브랜드 효과를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었고 지난해 축제장을 원도심으로 이동하면서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도로를 통제하고 진행하였던 공간에서 더욱 범위를 확장해서 구기차 역사부지, 탈춤공원, 원도심 내로 공간을 확장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제장에서 즐긴 사람들이 밤이 되면 원도심으로 몰려 물건을 사고 식당을 찾아 밥을 먹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숙박을 하게 만들어서 체류형 축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올해 탈춤 축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10월 2일이 평일이지만 사실 현재 징검다리 휴가로 인해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지를 고민하실 텐데요. 예.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방문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자, 새롭게 변신할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소식 알아봤습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잘 끝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할 얘기 많죠? 네.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볼까요?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시에나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 38.1%로 2주 전보다는 2.3%포인트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60.3%, 2주 전보다는 2.4%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최근에 발표되는 조사들이 조금 올라간 조사도 있고 내려간 조사도 있고 네. 조금의 변화가 올라간 또 내려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 38.1, 부정 60.3 이렇게 나왔고, 자,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떤 변수가 이렇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호남 지역과 20대에서는 조금 올라갔는데 또 서울에서는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요인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다른 요인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결집하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로만 놓고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적 타격이 있는데 예. 또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곳,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수산물 소비가 많고 또 수산물 후쿠시마 방류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되거나 또는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서울이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고 또 정부에서는 수산물 소비 통계량이 오히려 늘어났고 큰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일시적인지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지는 사실 또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이런 횟집이나 또는 회식을 또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가게에서 하던 것을 다른 쪽으로 닭고기나 뭐 또 삼겹살이나 이렇게 옮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뭐 횟집을 하는 집의 경우에는 아예 뭐 삼계탕 집으로 바꾸겠다, 곰탕 집으로 바꾸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심리적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아서 소비량도 많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타격도 큰 수도권 지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이번 주는 분석이 된다. 서울 지역이 좀 낮아졌으니까. 자, 이렇게 보셨고. 자, 이번 주 또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고,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고. 자, 국민의힘 연찬회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발언을 오랜만에 또 발언해서 큰 파장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념 얘기가 나왔고
1+1이 100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언론에 대한 네. 얘기도 강조를 했고. 자, 일단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뭐 이념 얘기부터 해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글쎄요, 그 후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념보다는 그 실용을 강조하겠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갑자기 이념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 허행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취임 직후와 또 1년 6개월여가 흐른 지금은 또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통합이나 협치를 많이 강조했고 심지어는 당선 직후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가면서 당사 인근에서 있었던 어퍼컷 세리모니를 할 때도 협치를 하겠다, 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연찬회의 내용을 보면은 보수 지지층들 지역적으로 보면 TK나 영남 그리고 60대 70대 이상 정치적 성향으로는 보수 강성 지지층들을 더 견인해서 가겠다라는 것을 연찬회 발언에서 뚜렷하게 한 겁니다. 한 22분 정도의 연찬회 연설인데 사실 원고를 보거나 프롬포트를 본 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도 아니죠. 대통령의 생각이 술술 나온 것은 그만큼 대통령에게는 이념 철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실용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하다. 새가 양날개로 날아가지만 앞으로 가는 방향대로 같이 간다면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면 뒤로 가려면 같이 못 간다. 이런 점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야당이 따라온다면 협치가 가능한 것이지만 야당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의 연설에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1+1을 100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자. 대통령 입에서 이제 싸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협치, 포용이 아니라 싸우자. 그래서 이것도 참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년 총선을 분석을 할 때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만 물론 이제 제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분석한 대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윤명대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대로 야당과 함께 가기가 가능하지가 않다. 후쿠시마를 봐라. 1+1이 2인데 그런 과학적 검증을 산술적인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 않고 100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방송에서 24시간 대통령을 또 정치 연한 후쿠시마 같은 이슈를 비판한다. 이렇게 또 대통령의 소회를 드러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지극히 방송하는 방향이나 성격 자체도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정상화하고 바로잡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 강력히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사실 뭐 민주당 그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연찬회도 이제 자기 식구들끼리 편끼리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으쌰으쌰 뭐 앞으로 우리 점점 더 이제 지지층 넓히자, 총선 잘해보자 이런 자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연찬회 같은 경우는 뭐 이념 문제, 상대편과 싸우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하고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잘 살아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치 교과서에 실려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일 것이고 또 우리 안동의 자랑이죠. 서해 류성룡의 징비록에 실릴 만한 내용인데 실려 있을 만한 내용인데 가르침인데 실제 우리 정치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국민의힘은 연찬회 인천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강성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과는 절대 협치나 통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하나의 국민, 하나의 나라, 또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경쟁력, 또 MZ세대
이들 지지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오히려 통합을 강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워크숍의 내용을 보면 물론 7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또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30 의원은 임당수에 풍당하는 신청과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한 처리에 대해서도 왈가왈부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오히려 당의 외연이 더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명적도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수도권이나 또 호남 지지 기반이나 또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고 있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놓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대표의 지금 인식과 또 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우려하는 인식에 괴리가 있다. 온도차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거든요. 온전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국 강연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위상이 거치가 또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자리를 또 파고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상태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김영 쪽에서는 그러면은 또 뭐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당의 또 하나의 세력이 또 분화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10월이든 흔들릴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되는 것이냐. 근데 딱히 또 이 지지율을 놓고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도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하고 있는 발언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도 워밍업을 하고 있다. 몸을 좀 풀고 있다. 또는 정세균 전 총리도 당을 구명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야기를 할 거냐, 흉상을 이야기할 거 그것으로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봐야 된다. 그럼요. 흉상을 돌볼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이념 논쟁이 이렇게 불이 붙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이념 논쟁 중심에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이 조금씩 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육사 안에 있는 그 5기의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만 이전을 해서 독립운동 기념관 수장고에 넣는다. 현재까지는 그거죠.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드리면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인가요? 그 건물 바로 앞에 이제 5명의 독립강복군 영웅의 흉상이 있는데 흉상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 부위 이상부터 얼굴까지가 있는 동상이 이제 흉상인데 지금 거기 있는 홍범도, 김자진, 이범석, 지청천, 이회영 중에서 그래 뭐 좀 논란이 되면 홍범도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만 그렇게 정조준 되는 이유는 이력에 공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 시점이고 절제 시점이고 간에 그러니까 허한구 앵커나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도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들 간에 한 20-30분 정도의 일문일답을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대체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딱 파악하기로는 바로 제가 이 귀신같이 포착을 해냈는데 공짜가 들어가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련 공산당인데 공짜가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소련 공산당 그 1920년대 공산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공산당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국방부 현장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른바 빨치산이라는 것이 독립운동을 정리하는 그런 이념적인 이 세력들을 일컬어서 파티전의 이 우리식 표현이 빨치산이 된 것이고 당시에는 말 그대로 6.25 전쟁에 김일성을 도와준 스탈린 빨치산이 아니라 레닌의 빨치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소련에 입국을 할 때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자신의 신분은 홍범도 장군이 의병이라고 하고 고려의 독립임을 분명히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시 참변,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에 밀려서 소련 땅인 이제 자유시 쪽으로 가 있는 우리 강복 독립군을 러시아가 이제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하라고 했는데 무장해제를 안 하니까 다수가 이제 살상당한, 살해당한 이제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홍범도가 이 소련 쪽 편을 든 거 아니냐, 개입이 됐던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이유를 뭐 역사적인 이야기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제가 이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공짜가 들어갔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당시 뭐 자유시 참변 그때 그 우리 홍범도 장군이 땅을 치고 울었다는 그 기록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공짜가 어떤 성격의 공짜인지가 중요한지가 아니라 일단 이력에 공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희 국방부에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이건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상황과 홍범도 장군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 자체는 홍범도 장군이고 홍범도 장군이 또 흉상이 철거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요? 또 이 공짜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문자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문이요? 왜냐면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유해가 송환이 됐고 상당히 이제 이 예우를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예우를 받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거든요. 이것도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와 문자가 들어간 이 상황이 지금 홍범도 장군을 정조준하게끔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 논쟁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넉넉하게 살기 좋고 뭐 그럴 때 좀 나오면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홍범도 장군 하면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정말 뭐 손가락에 꼽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북이요. 독립운동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뭐 보수색이 강하긴 하지만 또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다른 지역과 또 다릅니다. 정신문화의 수도고 이건 반드시 분석을 해드려요. 저만 유일하게 분석을 한 빅데이터 자료거든요. 단독으로 전해드린 자료인데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홍범도라는 인물을 놓고 8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이 강복절입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강복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흉상 철거나 이전이 거론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홍범도에 대한 긍정 빅데이터 감정 비율이 무려 65%나 됩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와 이 또 육군사관학교에서 이 철거와 이전 논란을 부추기고 야기시키고 난 이후에는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빅데이터에서 홍범도의 긍정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14%입니다. 65%가 1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가 있죠? 지금 이 소련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홍범도 장군의 이미지가 완전히 먹칠 내지 떡칠이 된 거죠. 8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긍정이 썸 트렌드 14%, 8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긍정이 65%. 아이고, 좀 속상하네요. 자,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